자, 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관점이 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도 쓰실 거야. 자, 지금 요 fx랑 gx를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셔야 되냐면, 자, 물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즉 x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x로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x 자리에 x-2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돼요. 이건 맞는데, 자, 이런 관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 두 도형의 성질을 파악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넘어오셨어야 되는 개념을 조금만 소개해 볼게. 봐봐. 저기 x, y가 있어요. 근데 x축의 수직인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넘겨볼 거야.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럼 봐봐. y 좌표값은 같죠? 같은데 이 변화하는 x 좌표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이 중점의 2배, 그죠? 2로 나누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네모는 뭐야? 2a-x야. 그래서 여러분 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이나 y축의 수직인 직선 같이 특수한 직선에 대해서 점을 넘기거나 함수를 넘기는 행위는 약간 공식처럼 돼 있어야 되거든요. 대칭축에 2배에서 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요. 얘를 보실 때 아, 이 x에 뭘 대입해서 얘가 된 건데 라고 느끼시면 x에 2-x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함수지. 그쵸? 그럼 상수가 2라는 건 대칭축의 2배에서 2가 됐다라는 건 이 함수 둘이 x는 1대칭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눈치채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2a가 1이라는 건 대칭축의 2배한 상수가 1이 2라는 건 대칭축이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눈치채신 분들은 아, 그래서 얘들아 점대칭 이동도 이런데 결국 함수 대칭 이동도 점대칭 이동이랑 원리가 같아가지고 이 함수를 이렇게 뒤집어 넘길 때도요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이따가 개념으로 쓸 거야 같이. 자, 그럼 봐봐. 일단 문제에서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안 좋지만 a가 1보다 크다 생각하고 fx를 그려주면 맞죠? gx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여긴 1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단순하게 얘를 접어놓고 이만큼 가져옵니다. 이런 거 말고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이셔야 되고. 자, 이제 기억을 보시면 내가 일단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그려놓은 거고 두 함수 fx, gx의 점근선은 서로 일치한다. 자, 상수항 부분 없기 때문에 둘 다 점근선은 y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음의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fx가 gx보다 크면 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g가 커요? f가 커요? g가 크죠. 그럼 f가 더 크다는 얘기는 애초에 f가 감소하는 친구고 저분 애가 증가하는 얘기란 얘기니까 이거의 반대말 a가 1보다 작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요 x는 k 플러스 1, 요 x는 1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위에 있는 x 값은 1에서 양수 k만큼 더해놓은 곳. 그 다음에 밑에 있는 x 값은 양수 1에서 k만큼 뺀 곳. 이렇게 보이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k만큼 움직인 곳하고 k만큼 왼쪽으로 움직인 곳. 이 교점들에 대해서 이 선분 길이가 같니? 하고 물어본 거니까 이런 건 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하시면 안 돼. 오케이. 되세요?
대칭성에 대해서 성립한다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끝내시는 거고, 이제 이걸 them으로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사실 몇 번 했어요. 사실 몇 번 했는데 또 할 거야. 여러분 이론 노트에 같은 이론이 몇 번 적혀 있어도 돼요. 워낙 중요한 거라서 안 할 수가 없어. 자, 함수의 대칭이동. 물론 내가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런 걸 설명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지? 자, fx를 x축의 수직인 직선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거를 내가 예전에는 외우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이제. 왜냐면 요새 너무 자주 나오는 작업이야. x에 뭘 대입해야 돼? 2a-x를 대입하시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커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fx를 있잖아. y축의 수직인 y는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는 것도 있어. 일단 쓰고 살짝 설명할게요. y 자리에 y-r이 2b-y를 대입하는 거야. 대칭축의 2배에서 빼는 거야. 그럼 요 y가 이렇게 변하긴 하거든? 근데 보통 함수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y랑 fx 자리 바꿔가지고 좌변우변을 바꿨으면 이렇게 돼. 자, 요 2번은 한 단계 더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 이렇게 y는 b라는 y축의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 있잖아. 이 두 함수식을 잘 봐. 더했을 때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고 상수만 남는 특성이 있어. 두 함수를 더했을 때 x 관련 표현들, 변수들이 다 지워지고 이렇게 상수만 남는 특성이 있어요. 이 두 함수 값에 평균이 b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함수값 평균이 이 대칭 축이 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 2번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쓰시고요. 제가 3번, 4번도 써드릴 겁니다.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도 얘들아 공부할 만한 가치가 되게 있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심한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좋아요. 자, 3, 4번 써봅시다. 자, 3번은 예를 들어 뭐 8 플러스 fx랑 2 마이너스 fx 같이 몇 대칭인지 잘 모르겠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근데 얘는 있잖아. y는 5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두 함수의 그림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y는 5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내가 좀 이따 그려줄게. 살짝 증명해줄게. 자, 왜냐면 지금 요 두 함수식을 더했을 때 이게 x 관련 표현이 지워지거든. 그쵸? 이게 2차 함수는 3차 함수는 다 지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평균이 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실제로 y는 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y에 뭐 대입하라고 했지? 대칭축의 2배에서 y 뺀 걸 대입하라고 그랬죠. 10-y 대입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10-y를 대입해주면 y는 2 마이너스 fx 해가지고 이 함수가 만들어지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면 아 얘가 뭐가 대칭선 갖고 있구나. 되죠? 되죠? 이제 실제로는 문제 출제로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꽤 많아 이런 형태는. 뭐 x4 기준으로 그래프를 뜯는데 위에는 뭐 fx 플러스 마이너스 t를 그리고 밑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 마이너스 플러스 뭐 t를 그려라 뭐 이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fx 플러스 t 그래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 있다고 쳐봐. 얘네 둘이 더하면 뭐야? fx 지워지고 2t 돼버리지. 2t. y는 t라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이 밑에 건데 뭐 4라는 직선이 여기 있으면 왼쪽엔 이 함수를 그리고 오른쪽에선 이 함수를 그리세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위에 거 하나를 잘 그려놓으면 밑에 게 공짜가 되는 거지. 또는 fx에 식을 안 주고 그림만 줬을 때도 이 gx를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고요. 자, 4번 가볼게. 4번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야. 근데 1, 2, 3번을 배우고 나면 4번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얘는요, 그냥 y는 fx의 대칭성에 대한 설명 관련 표현입니다. fx가 자체적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야. 봐봐. 자, 이런 문장이 나와. 많이 봤을 거야. 오케이? 모든 x에 대하여 f a 플러스 x랑 f a 마이너스 x랑 함수값이 같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 함수 방정식을 만든 fx가 요 함수 방정식을 만든 fx가 x는 a 대칭이라는 얘기야. 요 fx가 x는 a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야. 이 표현이 조금 헷갈려요. 이걸 배우고 나면. 원래는 잘했던 건데. 아니 a 플러스 x인 지점에서 f가 뭐야? 여기 어딘가에 f값이란 얘기고 a 마이너스 x에서 f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f란 뜻이잖아. 근데 x가 짧든 길든 간에 함수값들이 계속 같다라는 얘기니까 a를 축으로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가 좀 헷갈리시냐면 1번을 배우고 나면 아까 1번을 배우고 나면 애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요. 쌤 얘랑 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군요. 뭐 이딴 소리들을 하세요. 알겠어요? 여기에 뭘 넣어야 얘가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야 얘가 되죠. 얘네 둘은 y축 대칭입니다. 근데 이걸 설프게 공부하고 나서 얘네 둘이 무슨 2대칭?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버리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아, 내가 무슨 평균 내고 좀 이딴 걸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두 함수가 있어. 오케이? 아, 약간 뭔가 변수끼리 더하면 12고 평균 내면 6이지. 얘네들이 무슨 x는 6대칭 뭐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야, 얘들아.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따로 생긴 거니까
얘네 둘이 어떤 성질이 있을지 보시려면, 어떤 대칭성이 있는지 보시려면, 잘 봐.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해야 이게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 잘 봐봐. 잘 봐봐. 여기 x가 지금 보면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아마 마이너스 x는 대입했을 것 같고, 여기는 8이라는 상수가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대입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아까 1번 개념 보시면 2a가 마이너스 4인 거거든요? 2a가? 그래서 얘네 둘은 있잖아. x는 마이너스 2대칭이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건 좋은데 니들의 상상의 날개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 됐죠? 됐죠? 구분을 잘 합시다. 문장이 fx를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두 함수에 대한 대칭성을 설명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고. 아, 뭐 아파. 어우. 다음 2번 보자. 여기서부터는 쭉쭉 풀게요. 자세히 할 거야, 자세히. 풀어오신 분들도 100% 알고 풀었는지 아닌지 잘 보시고요. 자, 봐봐. 지워도 되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하프 모의고사 보고 있는데 1번부터 18번까지 정답률이 이제 100%가 안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 꼭 복습을 디테일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이 x-2 위에 점 a를 지나고 여기 각 변들은 축의 수직 또는 평행한 것 같고요. 사각형 ACDB의 넓이가 2분의 15다. 자, 요것만 읽으시면 되겠네. 점들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우리 일단 A로 잡아줘 보자. 그럼 요 A의 Y값은 2A-2라고 잡으시면 되고, 요 B의 Y값은 2A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C의 X값을 결정하실 때는 Y좌표값 2A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A를 넣어서 x를 계산하셔도 되지만 이게 지금 x는 이만큼 평행이동된 함수이기 때문에 평행이동량이랑 이 선분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a 플러스 2인 거고, 그럼 뒤에 y 좌표는 a 플러스 2를 여기다 넣은 2의 a 플러스 2야. 됐죠? 그리고 변수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식 세워서 문제 풀면 돼. 이게 무슨 도형이니?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자, 요 윗변 길이랑 요 y값에서 요 y값 차, 요 밑변 길이랑 평균 내가지고 높이 2를 곱해주면 2분의 15가 된다는 얘기니까 2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2분의 15인데 지금 우리 하프 모의고사 18번까지 중에서 간간히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은 얘를 못 풀어요. 지금 조금 화이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자, 지수 작은 쪽에 맞추는 거야. 원래 a 플러스 2였으니까 지수가 4 다운됐거든. 앞에 2, 4승이 있어야 되죠. 얘는 개수가 16,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주면 15 어쩌구가 되는 거고, 아, 얘가 2분의 1이구나. 그럼 a는 1. 그 다음 문제에서 AD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A점이랑 D점 끝내시면 돼요. 자, 1 넣어주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어주면 8.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4분의 15가 되는 거야.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 문제고. 잘합시다, 이거. 자, 3번 가자.
자세히 한다 그랬어. 꼭 풀어봐야 돼, 집에서.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2x를 t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긴 하잖아. 치환하면 이렇게 범위 적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얘들아, 뭐 이런 방정식이 있다 쳐봐. 그럼 니네들이 얘네들 tt제곱으로 놓고 풀 거 아니니? 그래서 t들을 찾아주면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걸 2x로 바꾸시죠? 그쵸? 쉽지 않은데 자세히 할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애초에 탈락시키고 올 수도 있고. 그지?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2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근이 하나만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야?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파악해 줄 수 있어. 봐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이면 양근을 가져야 되고 두실근이면 근의 부호가 달라야 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왜냐면 이 상황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근이 몇 개인지 조사해 보려고 판별식을 좀 볼게. 머릿속에서 tt제곱은 만드실 수 있죠? 그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만큼이 씬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여기 4가 지워 4a니? 4a, 4a가 지워져 가지고 숫자 4만 남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상황이라는 거야. 요거는 고려를 안 해도 돼.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a분의 c가 음수여야 되지. 근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건 두 근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니까 실전에서는 얘가 음수인 상황뿐만 아니라 0인 상황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럼 봐. 이거 AA-4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 풀면 이렇게 되죠. 근데 A 값이 1, 2, 3일 때는 그냥 음수여서 괜찮은 거고 A 값이 0일 때랑 A 값이 4일 때는 따로 봐줘야 돼. A가 0이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럼 t가 음근을 갖게 돼. 그럼 안 되죠. 그치? 그 다음에 a가 4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t에 대한 방정식이. 그럼 t가 양근을 갖게 되죠. 이건 괜찮지. 그쵸? 그러고 보니까 이걸 따지는 거네. 그래서 여기다가 4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10. 이걸로 틀린 사람 많지 않니? 4번 봅시다. 자, 잘 봐봐 얘들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처음에.
꼭 저처럼 보세요.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일단 A는 미치라서 이런 조건들이 좀 잡혀있긴 한 거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준 거야. 저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줘야 돼요, 원래. 그치? 그 다음에 B도 아쉬워. 부호라도 있으면 점근선을 잡겠는데 아직 B 부호도 몰라요. 그죠? 4점짜리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상황을 여러 개 살펴야 돼. 이 Y는 2X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OA랑 OB가 루트 5라고 했고 A제곱 플러스 B값 계산하는 거야. 그럼 함수를 밝혀내는 거니까 함수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밝혀야 돼요. A랑 B점 좌표가 필요해. 갑시다. 약간 봐야 되거든. 왜냐면 이 방정식을 풀 수는 없으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봐봐. 이거 뭐야? 내가 지금 그리는 거 뭔 거 같아? 점근선이에요. 되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일단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그려. 그리고 문제의 뜻에 안 맞으면 1보다 작게 그리시면 돼요. 그림을 계속 수정하는 거야. 근데 로그 함수가 지금 Y축 평행이동량은 없으니까 X축이 윽 하고 걸려있다면 대표 정점은 여기에서 한 칸 밀린 여기에 찍히겠지? 로그 함수가 이렇게 가요. 되죠? 그 다음에 2x 그리려면 원점 어딘지 알아야 되거든요. 원점 모르잖아. 원점 모르니까 일단 b를 양수라고 생각해보자. 이걸 음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원점 어디 있겠어?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지? 그 y는 2x를 이렇게 얹어볼게요. 그 원점 어디야? 여기야. x축이 걸려 있어야 되니까. 그럼 a가 이거고 b가 이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 괜찮죠? 같아 보이지? 그럼 이제 밑이 1보다 작게 그릴 필요는 없어. 가자. 여러분 이게 같은 직선상에 있는 거고 이렇게 빗변의 길이가 같아버리면 x축에 수선을 내려서 x 증분이랑 y 증분을 표현했을 때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얘네들이 1대1 닮음이잖아. 맨 처음에 제가 문제를 풀 때는요 요 a를 알파, 2알파, 요 b를 베타, 2베타로 잡고 풀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 얘네 둘의 부호는 반대일 수밖에 없어. 맞아? 처음에 난 이제 이렇게 풀긴 했어. 뭐 이렇게 해도 금방 나오긴 나와. 여기 루트 5라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5 루트 5니까. 그죠? 원점까지 거리고 간 거죠? 그럼 알파 제곱은 1, 알파는 1. 근데 오른쪽에다가 잡아놨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제곱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이때는 베타를 음수로 테이크하면 되잖아. 됐죠? 끝났습니다. 점이 밝혀졌으니까 대입하면 AP가 나오는 거야. 자, Y의 2, X의 1.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2, X의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뭐 찾아야 되냐면 A제곱 B 찾아야 돼. 물론 이 상태로 연립해도 되거든? 근데 보통 로그식 나오면 내가 지수식으로 바꿔 풀죠. 근데 이 문제는 지수식으로 바꿔 풀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 A제곱이 등장하거든. 그죠? 그럼 얘는 뺐을 때 B가 바로 지워진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지금 답을 보아하면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A제곱을 곱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A제곱에 대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A제곱은 양수가 보장되어 있는 숫자니까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루트 2예요. 그 다음에 B는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B는 여기서 1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P는 2고 Q는 1이야. 됐죠? 이렇게 풀 건데 오늘 너무 자세해요?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넘겨요. 자, 5번 볼 건데요. 5번 볼 건데 일단 제가 조금 시킬 거는 자, fx 그려보세요. 만약 잘 안 그려지면 a가 0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봐. 민현이 풀었네. 한 어디까지 풀었어? 62초까지 풀었어요. 근데 가운데 유제랑 예제는 풀고 레벨 1, 2만 풀긴 했어. 그래,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풀어도 돼. 근데 오늘 앞에 애들이랑 수업하다 보니까 그 삼각함수 유제들 꽤 어렵던데. 무슨 삼각함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오늘 자세히 할게. 오늘 레벨 2까지 다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잘했는데 있잖아. 요거 A 떼놓고 그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는 요거 식도 좀, 일단 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값 안에 X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식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건 딱 뜯잖아, 우리 보통. 너는 그냥 머리로 바로 그리는 것 같다? 끝.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가 시켜본 거고. 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값 안에 1차식 들어있으면 여러분 망설이시면 안 돼. 이제 빨리빨리 써야 되고요. 범위도 잡으시고. 이제 원래는 그래프가 아이고 요 0,1이라는 대표 정점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겠지. 근데 오른쪽에선 이거 선택하고 그다음 왼쪽에선 이거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우면 돼. 근데 A만큼 더해져 있으니까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A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표 정점은 원점으로부터 한 칸 위. 그럼 X축은 뭐 이렇게 밑에 자빠져 있겠지. A의 부호는 모르지만 일단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려놓고 문제의 뜻이 안 맞으면 A가 음수인 거야. 망설이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거 X의 절대값 달려있네? 양수 때 하고 왼쪽에 복사되는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어려운 문제가 하면은 오른쪽 함수식이랑 왼쪽 함수식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쓸 수는 있어야 돼. 그죠? 그림은 가볍게 그립시다. 얘는 평행이동 양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원점으로부터 한 칸 한 칸 떨어진 곳에 대표 정점이 잡히고 가시면 되죠. 자, 이제 y는 3을 얹어가지고 만나는 점개수들을 살필 건데 더해서 3이 돼야 돼요. 근데 y는 3이 겁나 위에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만나고 얘가 저쪽으로 가면서 만날 테니까 점이 총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지? 그럼 점개수가 3개가 되려면 여기를 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y는 3이.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잡히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2 몇이야? 3. 그럼 a는 몇이에요? 2. 그래서 문제에서 G4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에 4 넣으라는 얘기니까 답은 2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 그리고 보통 상수함수는 니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이런 극소나 극대 같은 데 걸어놔요. 알겠죠? 6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할 얘기가 조금 있어. 띠으로까지는 안 갈 건데 봐봐. 이게 신기한 게 월수금반이 있고 수토반이 있잖아? 우리 방학 전에도 월수금반 수토반이 있었잖아. 몰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을 만들고 나면 수토반이 약간 수업이 수월하다? 너네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아닌 말고 일단 봐봐. 자, 그림과 같이 y는 2분의 1x가 로그 px 마이너스 로그 p의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 중 원점과 가까운 두 점을 ac라고 한대. 로그 함수 두 개 보니까 일단 원점 대칭이고요. 2분의 1x 자체도 기함수고, 그렇지? 그래서 이 두 점은 당연히 원점 대칭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띡 그려놓고 아무 점이나 잡아놓으면 얘네 둘의 원점 대칭성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에 원점 대칭 직선까지 지나가죠. 그럼 얘네 둘은 원점 대칭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럼 얘네도 원점 대칭성이 보장되어 있겠지. 여기 직각이고요. 그다음 네 점 A, B, C, D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한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미적 감각을 발휘해보면 이런 느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원점 대칭성 때문에 일단 이 길이가 다 같지 않겠니? 둘둘이 같은 거야. 아까 아직은. 니네들 문제 풀 때 뭐 대충 그냥 자정해서 푸셨을 수도 있는데 가정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원 내부의 두 개의 선분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는데 현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했잖아. 그쵸? 그럼 봐봐요. 현이 수직 이등분되는 상황 만들기는 쉬워. 뭐 여기 현이 있다 쳐봐. 얘를 수직 이등분하는 선은 어떤 선이니? 지름이거든요. 얘가 수직 이등분 되는 건 쉽지만 나머지 현 하나가 수직 이등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저 두 선분은 당연히 이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둘 다 지름이야. 이렇게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는 찍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갈게요. 어떻게 풀었냐면요. 4번에서처럼 일단 직선 위의 점이라는 게 밝혀져 있으면 점을 직선으로 잡으시는 게 좀 편하거든요. 자, A점을 알파, 2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C점은 뭐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써봅시다. 그 다음에 B점이랑 D점은 웬만하면 문자는 양수로 잡는 걸 좋아해서 B점은요 베타,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쓸 거고요. D점은요 마이너스 베타, 2베타 이렇게 쓸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x 위의 점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식 하나를 쓸 수가 있는데 OA든 OB든 OC든 OD든 다 반지름이니까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랑 같아. 그래서 4분의 5베타 제곱이 5알파 제곱이 5베타 제곱이 되고 죽어서 알파 제곱이 4베타 제곱. 그러면 알파는 2베타구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씌울 필요도 없죠. 다 양수로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점들을 다 일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알파에 2베타 넣은 거야. 됐죠? 그럼 기하 성질은 다 쓴 거거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함수 성질. 함수 성질은 성질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 그냥 대입하는 거야. 자, 지금 보시면 A점이랑 B점이
한 로그 함수 위에 있어요. 뭐 CD로 하셔도 돼. 근데 이게 너무 꼴 같지 않아서 난 이걸로 할 거예요. 갑시다. A점을 어디다 넣어? 로그 함수에 넣는 거야. 그 다음 B점도 로그 함수에 넣는 거야. 되시죠? 끝났어요. 연립만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립 방법이 있지만 그냥 가장 클래식한 걸로 할게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200. 좌변 같아졌죠? 뺍시다. 자, 우변은 아래에서 위로 빼자. 계수 양수되게. 로그 P에 베타 플러스 2, 로그 P에 2베타. 합칠 수 있지. 2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합치면 로그 P에 4베타 제곱 베타 3승. 얘가 0이래. 로그는 언제 0이야? 얘가 몇이어야 돼? 1. 베타 3승이 4분의 1. 물론 여기서 베타를 구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여기까지 안 찾고 문제에서 물어본 걸 먼저 보죠. 알력성 찾는 거야. 근데 지금 R이 뭐냐면 OA든 OB든 OC든 OD든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요걸로 OA를 구해보면 4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루트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R 몇 승 물어봤어? 6승 가자. 루트 6승 하면 어떻게 돼요? 5, 3승이니까 125. 그 다음 베타 6승은 뭐겠어? 저기 베타 3승 구해놨잖아, 그지? 16분의 1. 그래서 답이 끝이고, 이 문제는 하나 더 공부해 볼 만한 게 있는데, 봐봐. AC점으로 먼저 시작할지 BD점으로 먼저 시작할지는 여러분 센스긴 한데요. 뭐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풀다 보니까 다 베타들로 표현이 됐잖아. 그래서 여기 잠깐만 봐봐. 여러분들이 정규교육 과정에선 배우지 않는 대칭성들이 수능에선 자주 등장을 해요. 이걸 미리 공부해 놓느냐 안 해 놓느냐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왜냐면 출제들도 출제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봐봐. 너네 지금 여기 OD선 보이죠? 맞아요? 이 OD선을 있잖아요. 90도 뒤집으면 이 OA선이 되거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어쨌든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들이 다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OD선을 90도만큼 뒤집으면 OA선이 되고 여기 길이 같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공식으로 XY 좌표값을 뭐 조절하는 방법은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봐. 이 점 D는 X 좌표값이 좀 짧고 Y 좌표값이 좀 길지. 그래서 지금 어디가 너 마이너스 베타 2베타 이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A는 어때요? 윽 하고 자빠졌더니 X 좌표값이 좀 길고 Y 좌표값이 좀 짧지.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는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거야. 돼요? 점 C는요. 요 있네? 뭐 이게 넘어갔다고 쳐도 되고, 아니면 길고 짧으니까 2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어? 마이너스 2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뭐 요걸 원점 대칭 이동시켜도 돼. 되세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하면 뭔가 처음에 뭐 알파로 잡고 시작하든 이쪽을 알파로 잡고 시작하든 그 아까 같은 뭐 식 하나가 덜어지는 뭐 그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쉬운 문제서부터 공부해야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떠오른다고. 오케이, 좋아요. 자, 7번 갑시다. 이거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7번.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얘들아. 아이고.
너희 저번 시간에 레벨 3 공부했니? 레벨 3 너무 어렵지? 나도 알거든? 레벨 3 내가 찍어서 올려주기로 했잖아. 그거 풀다가 산모가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근데 지금 2단원에 레벨 3 1, 2번 정도는 좀 공부해볼 만해. 그거는 꼭 해보시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양수가 있어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양수가 있어. 그러면 1점 몇이란 얘기인데 얘는 제곱이 커, 2배가 커? 두 배가 커요. 근데 그건 이제 너네가 대수적으로 생각한 거지. 그치? 확실히 이제 이유는 모르는데, 얘들이. 1.5 같은 거 제곱하면 2.25인데, 근데 1.5를 2배 하면 3인데, 얘가 크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수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잖아? 자, 봐봐. 왼쪽 문장이랑 오른쪽 문장에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변수로 씁니다. 그리고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시는 거야. 위치 관계를 볼 거니까 우리 교점 한번 먼저 찾아볼까? 이게 사실 부등식으로 나오든 방정식으로 나오든 상관이 없어. 일단 위치 관계를 보는 거야. 교점 뭐랑 뭐야? 0하고 2죠. 아마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1과 2 사이에 있는 A에 대해서 이제 시계값을 물어봤잖아. 여기가 1일 거야. A가 어디 있니?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A 제곱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2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2A가 큰 거야. 괜찮아? 괜찮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번 시간에 내가 레벨 3 그 1번 문제 풀면서 너희들한테 또 강조했던 게 두 함수의 교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 얘가 1, 2 사이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위에 있는 함수를 F, 아래에 있는 함수 G라고 치면 1에서 함수값 비교해보고 지금 누가 크니? G가 크네? 그 다음에 2에서 함수값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역전 현상이 안 벌어져 그럼 교점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역전 현상이 벌어져 그러면 가운데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확신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죠? 갑시다. 이 문제 포인트가 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k라 하자. 근데 k가 이 m승과 이 m 플러스 1 사이에 있대. 그럼 이 m은 몇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일단 뭔가 변수가 문자가 mk, tx, st 이렇게 두 개 등장하면 문제가 되게 불편해지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n의 최소값을 찾았는데 50 나왔어. 그럼 요 m 몇이야? 오야. 50이 이게 몇 승과 몇 승 사이에 있냐? 그냥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냥 m이 5야. 그쵸? 내가 만약에 k의 최소값을 찾았는데 뭐 한 150 정도 나왔어. 그럼 요 m 몇이야? 7이야, 7. 128이랑 256 사이에 있는 거니까. 너무 헤비하게 안 봐도 돼요, 문장을. 자, 이제 갑시다. 밑도 더럽고 지수도 달라. 그리고 문제에서 상용로고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양변에 상용로고를 좀 달아볼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10 내리고 n 내린 것까지는 괜찮잖아. 그럼 로그 1.28이 계산이 되냐? 계산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27승이니까 7로그 2거든. 그러니까 0.3에다가 7배 하면 되잖아. 그치? 내가 니들 암산 능력 좀 조금만 테스트 해볼게. 지금 로그 2가 0.3인 상태잖아. 그러면 로그 2000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로그 2 더하기 로그 1000 이렇게 보는 거야. 0.3 더하기 3. 오케이. 괜찮죠? 로그 400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 로그 4 더하기 로그 100 이렇게 보는 거야. 2랑 로그 4. 로그 4 몇인데? 0.6.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하실 때 이걸 무조건 암산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원리 자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 보실 거죠? 보실 거니까 외우세요. 자, 상용 로그 두 개는 외워요. 로그 2랑 로그 3은 외우세요. 내가 무리수 중에 외우라고 한 것도 뭐 있어? 루트 2랑 루트 3이랑 루트 5도 외워. 1.4, 1.7, 2.2까지는 외워요. 외우세요. 꼭 외우셔야 돼. 자, 얘가 0.30으로 주어지면 얘는 0.48로 쓰시면 되고요. 얘가 0.3010으로 주어질 때 있죠? 이때 여기는 0.477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저 두 개만 알면 한 자리 자연수에 대한 상용 로그 값들은 로그 7 빼고 다 구하실 수 있어. 로그 7은 아마 안 나올 거야. 나는 로그 7만 또 0.8451이라고 외우고 있긴 한데 내가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을게. 저 두 개는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갑시다. 얘가 0.1이야. 아까 계산했잖아. 2.1 빼기 2. 그래서 n을 추정하는 거니까, n의 최소값을 추정하는 거니까 일단 n끼리 모아야 돼서 양변에 10 곱하고요. 로그 n으로 양변을 나눴어요. 알겠어요? 양변에 10 곱하면 이거 지워지고 이제 100 되지? 되지? 그 다음 로그 n 이렇게 밑에 내리니까 로그 n분의 n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n의 최소값을 추정하시면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일단 100보다 커야 되니까 n에다가 200 정도 한번 넣어볼까? 봐봐. 200 넣어봐. 200. 자, 로그 200 암산해보자. 로그 2 더하기 로그 100. 2.3. 굿. 자, 이거 10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n 200은 안 됩니다.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애를 더 키워야 돼. 더 키워야 돼. 300 넣어보자. 300, 로그 300. 로그 300 암산해봐. 0.48이었으니까 2.48. 자, 요게 내가 n에다가 200 넣은 거고, 내가 여기다가 n에 300 넣은 거야.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졌지? 그럼 지금 보니까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커지네. 뭐 당연한 거긴 해. 얘가 다항함수고 얘가 로그 함수니까 다항함수 증가율이 더 크거든. 그럼 n은 200이랑 300 사이에 있나 보다. 그쵸? 그럼 만약에 n이 256보다 더 크면 이거 8인 거고. 그치? 어차피 n의 최소값 k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n의 최소값이 256이 넘어가면 300이랑 256 사이에 있으면 이게 8인 거고, n이 200에서 256 사이에 있으면 이게 128, 이게 256이 돼야 되는 거니까 m이 7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7 아니면 8이야. 근데 이걸로 이제 완벽한 풀이는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진짜 미쳐가지고 이걸 계산해봐도 되긴 되지. 결국 256을 넣었을 때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실전에서는 뭐가 필요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로그 2.56 플러스 로그 100이니까 이게 계산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로그 2.56이면 어떻게 될까?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이제 저기잖아. 그럼 상용 로그 하나 그려놓고 봐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공부야. 상용 로그가 이제 뭐 이렇게 가는 친구잖아. 11대 1 되는 엄청 작은. 여기가 로그 2고 엄청 천천히 가는데 여기가 로그 3인 거니까 로그 2.56이면은 살짝 여기 벌어져 있는 이쪽이니까 0.477에 좀 가깝겠다. 그러면은 저기 한 0.17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한 0.40 정도로 볼 수 있을까? 이거 0.4라고 보자 한번. 그럼 요거 더하면 2.4 정도? 그러니까 찍는 거야 지금은. 내가 그냥 찍는 거야. 그럼 요거 100보다 크지? 그치? 그러면은 256을 넣었을 때도 100보다 크니까 아마 255나 254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 n의 최소값이 255나 254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k가. 그래서 여기가 256, 여기가 128일 것 같아 나는. 요 7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제대로 풀긴 풀 거야. 나는 요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하는 거야. 너는 실전에서 4점짜리 문제 하나가 엄청 소중한 거 알죠? 때려 맞출 수 있으면 공부해야 돼. 알겠지? 다른 공부보다 이거 훨씬 쉬운 공부야 지금. 자 어쨌든 이제 설명할게. 안 돼. 저건 안 돼요. 지금 그릴 수가 없어.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양변에 로그 n을 곱해가지고 봐봐. 부등식이긴 하지만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비교하는 거야. 100로그 x 그려놓고 y는 x가 언젠가 역전할 거 아니야. 그럼 저 점의 위치를 x 값들을 넣어가면서 추적하는 건데 여기 x를 넣어도 방금 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누가 큰지 좀 비교하기가 힘들어. 알겠죠?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상용 로그가 아니라 밑이 2인 로그를 답니다. 밑이 2인 로그를 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28이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이 n이라는 것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값이긴 하지만 어차피 함수로 보고 방정식으로 푼다면은 두 함수의 교점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점의 위치를 2의 거듭제곱들로 비교해 놨기 때문에 밑을 2로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봐. 그러면은 n 내려올 거고 128이니까 1.28이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00분의 128이라고 안 써요. 왜냐면 밑이 2니까 100은 의미가 없어. 얘를 이렇게 뜯어. 계산은 상용 로그로 해야 돼요. 자, 얘 문제에서 줬습니다. 0.3. 이거 아까 계산했어요. 0.1. 그럼 여기 3분의 1 n이 돼. 어디였노? 이렇게. 돼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밑이 작아지면 이제 값을 추정하기가 좀 쉬워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 n에 몇 넣어야 이게 크니 하고 물어보는 거지. 교점부터 볼 거야. 얘랑 얘랑 교점부터 볼 거야. 간다. 로그 함수는 여길 지나가지고 천천히 커지는 친구인데 처음에 10을 좀 곱해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최초의 함수값이 좀 커. 여기 1 넣으면 0이긴 한데 2 넣어봐. 10. 2제곱 4 넣어봐요. 20. 2 3승 8 넣어봐. 30. 2 4승 160. 40. 그죠? 그다음에 2 5승 넣으면 50.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3분의 1x는 뭐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얘가 처음에 좀 튀고 출발하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 3분의 1x한테 무슨 짓을 당해? 역전을 당하겠죠. 그래서 봐봐. 여기 값이 예를 들어 t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t 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n의 최소값 k라 그랬죠. 그럼 k는 어딘 줄 알아요? 얘 교점 내가 잘 모르겠지만 k는 여기예요. 자연수니까 살짝 떨어져 있다고 봐도 되잖아. 이 교점이 자연수일 리는 없으니까. 내 말 이해되고 있어요? 내 말 이해되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k가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으냐고 물어봤어. 2m승하고 2m 플러스 1승. 그치? 자, 이의 거듭제곱들은 종류가 이렇게 돼. 2, 4, 86, 32, 64, 128, 256, 512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K가 2의 M승과 2의 M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증명할 거니까 쟤네들을 넣어서 함수값 비교를 할 거야. 처음에 2 넣으면 몇? 10. 근데 처음에 여기다가 2 넣으면 몇? 3분의 2밖에 안 돼. 얘는 10인데 역전하려면 멀었어요. 그죠? 그죠? 자, 요거 한번 넣어보자. 32 넣으면 얘는 3분의 32. 아직도 귀엽지? 근데 아까 50이었잖아 이거. 아직도 멀었어. 그죠? 사실 얘네들을 3으로 나눠주면은 이 3분의 1x 함수의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거든? 로그 함수는 함수값이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근데 1차 함수는 함수값이 얘네들의 3분의 1이란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이게 20점 몇, 얘가 40점 몇, 요거 30으로 나누면, 아니 이거 3으로 나누면 85점 몇 이렇게. 그치? 그러면 함수값이 위에가 계속 크다가 여기서 역전돼. 그치? 그래서 27승을 넣었을 때는 로그 함수값이 큰데 28승을 넣었을 때는 3분의 1x가 큰 거야. 그래서 k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되지? 그래서 m이 7이에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보통 힌트로 상용로그를 주면 니들은 상용로그 달 생각을 하죠. 근데 조심해야 된다. 밑이 2인 걸 달아도 되는 거야. 왜? 여기 128이 있으니까. 만약에 81이 있었으면 밑이 3인 것도 한번 달아보는 것이 좋아요. 공부하세요 이거. 알겠죠? 사실 니네가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나랑 수능 공부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국 14, 15, 21, 22번 같은 문제들을 기출 풀다 보면은 이런 과정이 꼭 들어가요.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은 부등식이 간혹 나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수로. 올해 수능 특강이 조금 어렵네. 삼각함수도 좀 어렵더라고. 자, 8번 보자. 8번은 쉬워요. 요거 풀고 쉬는 시간. 꼭 집에서 해봐라. 자기 손으로 해봐야 돼. 부탁한다. 올해 A국가의 GDP가 B국가 GDP의 4배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알겠어요? 뭐 인도고 뭐 한국이야. 예를 들어서. A국가의 GDP가 매년 4%씩 감소한다 그랬어. 그럼 얘는 1년 뒤에 어떻게 돼야 돼? 못 쓰는 분들 없죠? 전년에 96%가 되는 거야. 걱정돼 사실. 이것도 못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는 아닐 거야. 너는 아닐 건데. N년 뒤에 이렇게 되지 않겠니? 계속 0.96 곱해지는 거니까. 그쵸? 그럼 얘는 N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8%씩 성장한다 그랬으니까 뭐 무슨 나라야? 인도야. 알았어?
그래서 8%씩 오지게 오르다 보면 언젠가 역전하겠죠. 자, 양변 AA로 나누시고 상용 로그를 달아줄 건데요. 끝까지 잘 보세요. 밑이 달라서 비교 안 되니까 여기다 상용 로그를 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언제 커지는지 볼 겁니다. 얘는 괜찮아. 애들 실수 잘 안 해. 근데 이거 미치겠어. 이거 매년 실수해 오거든 애들이. 얘들아, 이 n은 있잖아. 지금 진수 전체의 거듭 제곱이 아니야. 그치? 이거 뜯으셔야 돼요. 뜯어야 n을 0.96 앞에 내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여기 앞에다가 내려오는 애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조심해. 갑시다. 로그 1.08은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로그 108 마이너스 로그 2를 해야 돼요. 로그 100을. 그 다음에 로그 4는 로그 2 줬으니까 0.60이고 그 다음에 로그 0.96은 로그 96 마이너스 로그 100을 해야 돼요. 자, 암산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암산이라기보다는 이거 뜯어볼게. 빠르게 암산으로. 이 108이 27 4개거든. 27 4개. 그죠? 그럼 요거 33승 곱하기 2제곱 돼요? 33승 곱하기 2제곱. 자, 이렇게. 자, 96은 32가 3개거든. 2호승 곱하기 3. 돼요? 저는 미안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해야 돼요. 1.4313에다가 0.60이고 2.0333m 말도 안 나오네. 근데 빼기 2. 몰라, 맞겠지? 그 다음에 로그 2 5배 1.505에 로그 3 1.9821 잠깐만 왜 이러냐? 이게 좋겠다. 이렇게 둘이 없애자. 어차피 이항하다 보면 지워질 것 같은데? 되죠? 이거 음수로 쓰기가 좀 짜증나서. 얘들아, 나도 열심히 계산하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계산해와야 돼. 자, 넘어가면 0.0512n 가지고 오고 소수점 4칸 밀면 뭐 대충 500이라고 보고 6000이라 보면 한 1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12배가 12, 20 12배가 안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1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찍을 수 있는 이유는 13이나 11은 없으니까 뭐 바로 찍어도 되겠다. 되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했습니다. 34쪽에 이제 여러분 1, 2번은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3번 정수 격자점 문제는 풀 수 있는 사람들만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뭐 요새 핫한 유형은 아니니까. 오케이. 자, 이제 삼각함수 펴놓고 조금 쉬고 옵시다. 50분까지 쉬세요. 호도법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뭐 어쨌든 뭐 L은 R세타랑 S는 요거 적분한식
그 다음에 2분의 1 RL 뭐 이게 두 개 다 아셔야 되죠, 그죠? 풀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돼, 그죠? 뭐 요거 이제 갑시다. 반지름이고 세점이 있고 BAC가 5분의 파이. 5분의 파이면 몇이지? 36도인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지 지금. 그럼 중심각은 요 원조각의 2배인 거니까 5분의 2파인 거고, 문제에서 반지름 2라 그랬으니까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의 길이는 5분의 4파이. 가볍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잘 보세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 OAB에 대하여 선분 O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여기요. 그리고 다시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가지고 Q. 그 다음에 이 피자 다 먹고 남은 빵 조각 같은 이 부분을 둘레 3분의 23 넓이 3분의 1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둘레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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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죠? 자, 식을 하나씩 써봅시다. 자, 근데요, 일단 처음부터 불편한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2대1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분수 파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래? 3t. 그러면 일단 분수 파티가 좀 줄어요. 아이고. 그죠? 그럼 둘레가 TT 어쩌고 어쩌고야. 그러면 어쩌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여기 세타로 주고, 2t 세타, 얘는 3t 세타. 뭐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네. 괜찮아요? 2t 세타, 3t 세타. 자, 그 다음에 넓이 갑시다.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면 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r제곱 세타. 요게 이제 3분의 10이란 얘기다. 2배는 좀 하고 싶고요. 뺄셈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5t제곱 세타라고 쓰고 여기를 3분의 20이라고 쓸게. 됐죠? 자, 이제 열림만 하면 되는데, 가간법은 당연히 안 되고요. 조금 더럽긴 하네. 이거 집에서 꼭 풀어봐. 이게 안 되면 이제 자기가 고1 수학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자, 암산 조금만. 봐봐. 2t가 넘어오고, 마이너스 2t, 그 다음 5t로 나눌 거야. 둘 다. 되시죠? 괜찮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갖다 넣어야 되겠다가. 자, 이렇게 곱해주면 5 지워지고 3 되고 t가 살아남아서 3분의 23t. 이쪽은 5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t제곱. 자, 양변에 3 곱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지고 갈게. 돼요? 계산 갑시다. 오, 나이스. 그럼 t가 2분의 5 하나랑 3분의 4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래 최소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거를 t로 보고 답은 3t요. 그래서 4입니다. 4. 생각보다 가볍지 않죠? 풀어보세요. 넘기시고. 자, 유제 3번 가볍게. 사인이 양수인데 탄젠트가 음수래. 이렇게 양음이 하나라도 잡힌 순간 2, 3, 4, 4분면 중에 하나지. 사인이 양수니까
2, 4분면각 세타예요. 그리고 뭐 사인이 3분의 1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여기 2루트 2일 거고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인데 역수니까 2루트 2분의 3 대신 마이너스. 더해주면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4네. 됐죠? 자, 약분 괜찮죠?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자, 4번 갑시다. 자, 여러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파트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파트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종류를 최대한 맞추는 게 맞아요.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일단 쓸 거야. 그 다음에 일단 불편한 게 나는 코사인. 분모 날리자. 사실 이걸 보고 억지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되나 싶었는데 일단 코사인을 곱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 이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1차항도 있고 좀 이상하거든. 일단 가지고 올 건데 단순하게는 풀 수 없고요. 어쨌든 최고차가 2차 이상이니까 인수분해를 하긴 해야 돼요. 항이 몇 개예요 지금? 4개죠.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 인수분해가 막히면 니들이 기초 가이드라인을 까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항이 4개인 거랑 항이 5개 이상인 거랑 인수분해도 여러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얘네들이 아무런 그 의미 없는 식을 출제하진 않는단 말이야.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둘둘이 나누거나 아니면 셋 하나 떼는 거예요. 둘둘이 나누는 목적은 뭐야? 항을 둘둘이 나누는 목적은 뭐냐면 공통인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항을 셋 하나 나누는 목적은 뭐예요? 이런 거거든? 항을 셋 하나 나누는 목적은 완전 제곱식 2개 만드는 게 목적이야. 우리가 고1 수학까지 복습할 시간은 없었잖아.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자, 일단 둘둘이 묶어봅시다. 공통인수가 안 만들어지면 실패고. 자, 얘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코사인 있고 그 다음에 개수도 2의 배수들이지. 자, 묶었어. 그럼 요 6은 3으로 들어가고 사인 남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코사인 하나 꺼냈으니까 코사인 남네요. 그리고 뒤쪽을 플러스로 묶어주면은 공통인수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지?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들아, 얘가 유제들이 막 엄청 가볍지 않아. 그치? 이 기초 수학들이 좀 필요해요. 풀어보세요. 자, 이거 묶어내. 아이. 자, 그럼 앞에 남는 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묶지 않았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자, 풀어내면 3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돼야 돼요. 됐죠? 근데 각도를 보아하니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서 2, 4분면 각이거든? 그럼 이건 안 되죠? 그죠? 코사인이 양수일 순 없지. 자, 여기서 탄젠트 찾는 거야. 많이 했죠? 사인, 코사인의 비율 나오면 하는 거.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 코사인으로 나누면 3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런 거 기억 잘 해주셔야 되고.
됐죠? 좋고요. 41쪽으로 오세요. 자, 5번 이제 가볍게 볼 건데 사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확대 촉수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 그냥 하면 되겠다 얘들아. A 코사인이면 뭐니?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고 뭐 여기가 0이고 뭐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주기가 지금 파이라 그랬으니까 평행이동 시켰을 때 이 B는 그냥 2인 거고 그죠? 양수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인데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지? 맞아? 요게 이제 1이란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1. 뭐야? A는 1이네. 뭐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1. A는 3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도록 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해달래. 원래 A가 없으면 얘들아 점근선이 뭐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자. 원래 A 없으면 점근선 뭐야? 그 첫 번째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잡혀서 시작하는 탄젠트 아니야? 그치? 근데 4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점근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맞아? 주기가 절반 되면 될 것 같지 않니? 그쵸? 그래서 그냥 A가 2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기가 4분의 1배가 돼도 어쨌든 더 잘게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4분의 파이는 점근선 역할을 하겠지. 열 개 아니냐? 물론 이렇게 하고 틀리면은 자세히 풀 거야. 살짝 볼게 일단. 틀렸네. 제대로 풀게요 이제.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4분의 파이는 있잖아. 이 양의 방향에 있는 점근선이잖아.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 점근선의 방정식 외우셨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잘못 썼다. 뭐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냥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문제 풀면 될 것 같거든? 보여줄게.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아이디어 있나 한번 같이 해보자. 양변에 4의 1을 곱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A랑 N 정보만 보고 풀면 될 것 같은데 N은 정수고 원래 이거 정수지 그지? 그 다음에 A가 뭐라 그랬어? 20 이하의 자연수? N에 0 넣으면 2고 그 다음에 N에 1 넣으면 6이고 그쵸? 그냥 등차 수열이다. 이쁘네. 5개. 4는 왜 안 될까? 4가 왜 안 되지? 아, 4면은 4분의 파이가 x절편이 되나? 4 한번 해볼까? 4가 왜 안 되지, 얘들아?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나봐. 그 4면은 주기 4분의 파이니까 8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가 절편이 되고 여기 8분의 3파이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네. 그치? 어쨌든 까먹지 말라. 이거 쓰라고. 써요. 오케이. 자, 넘겨서 여러분 42쪽 서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다 기억하실 거죠? 자, 넘기시고 43쪽은 합시다. 다 합시다. 다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가볍게 보자. 일단 특수각은 앞에 쓰는 게 나의 스타일. 서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4사분면각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4사분면각이니까 마이너스. 자, 그럼 코사인 세타 음수죠. 자, 2분의 5파이 서 있으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2분의 5파이면은 으윽 해서 여기란 말이야. 플러스 세타니까 이제 2사분면.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자, 그 사인 세타는 양수란 얘기고 코사인 세타는 음수란 얘기니까 세타는 2사분면각. 그럼 얘는 절대값이 마이너스여야 되고 코사인으로 탄젠트 절대값 찾아보면 2루트 6이죠. 그래서 1번입니다. 그치? 2, 3점짜리 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이지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자, 8번. 자, 원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B는 3, 4분면 위의 점이고 A, B는 3이다. 자, 그리고 나서 A, O, B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2분의 세타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요. 뭐 대충 B 여기라고 한번 쳐보자. A, O, B 세타. 맞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혀있는 세타가 아닙니다. 부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뭐야. A, O, B가 180도보다 크대. 여기로 잡아놨네. 됐죠? 뭐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느낌이면 되고. 자, 여기 3, 여기 2, 여기 2. 갈게요. 이거 뭐 코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여러분 각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도 되는데 식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쓰면 코사인 알파는 4 플러스 4 마이너스 9, 2, 2, 2야. 되시죠? 2분의 세타? 당황스럽네. 아이고. 수학 1에서 이걸 어떻게 풀지? 잠깐만. 2분의 세타? 어떻게 하지? 알았다. 알파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2분의 알파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애들 풀고 내가 좀 다른 아이디어 좀 내볼게. 그러면은 여기 잘라 그 저거 뭐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겠죠. 여기 이제 2분의 3이고 이해되고 있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코사인 2분의 세타. 맞아? 그러면은 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하면 돼. 왜? 사인 2분의 알파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일 건데, 그치? 요게 이제 서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변하잖아. 그럼 사인 2분의 알파는요? 2분의? 2분의 루트 3. 아니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이거든? 내가 저 계산이 틀렸네 일단. 사인은 4분의 3인데 부호가 왜 이러지? 기다려. 이게 사인 2분의 알파고 얘가 사인 2분의 알파여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야. 부호. 아, 얘들아. 여기 봐. 미안해. 멍청한 짓을 했다. 알파가 2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죠? 360도의 세타 뺀 거. 소리. 그러면은 2로 나누면 이제 이거니까 헷갈려. 코사인 2분의 세타 구하려면 이거 서 있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해야겠네. 대신 서 있는데 2, 4분면각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2고 2분의 3이니까 이 길이 구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4분의 뭔 소리야? 4 마이너스 4분의 9죠. 미쳤다 이제. 그러면 4분의 7이지. 여기 2분의 루트 7 길이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알파는 이렇게. 뭐지? 2분의 루트 7. 그치. 그럼 4분의 루트 7.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에요. 돼요? 뭐 되긴 되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2분의 알파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 2분의 세타.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근데 유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섣불리 별표 쳐주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좀 아쉽지만 이게 이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자기 실력의 폭을 키우는 행위라고 생각하시고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뭐 포함해서 자 넘깁시다. 자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9번, 19번, 20번 단골 주제고요. 11, 12번에도 너무 자주 나오는. 자 봅시다. 그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여러분 다루시려면 잘 다루시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단위원하고 이 삼각 함수들을 잘 다루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문제는 단위원으로 끝내는 문제가 편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는 삼각 함수를 그려놓고 다른 함수와의 교점을 살피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갑시다. 0부터 3파이까지 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일 때 이 세 실근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4 사인 제곱 x는 k인 거니까 사인 제곱 x는 4분의 k인 거고 사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파이까지 사인 x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수 함수와 매칭 시켜 봅시다. 자, 보세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이 사인이 한 번 진동하면 2파이까지 가니까 여기서 반번 진동을 더 해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k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k를 얹어가지고 교점을 총 3개 만들어야 돼. 그지? 그럼 끝났죠? 여기가 2분의 루트 k,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 둘, 셋. 되죠? 그래서 k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세 실근의 합 구하래. 여기 세 실근의 합 구하래요. 감마 몇이에요? 3파이의 절반. 그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몇 파이예요? 중점의 2배. 답은 2분의 9파이 이렇게. 그렇죠. 쉽지만 좋은 문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루하시죠? 10번 풀어봐요. 풀어오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안 풀어오신 분들은 지금 푸시고요. 자, 세타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야. x 세타 거리면 변수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석하실 때 얘네들은 상수처럼 해석하시는 거죠.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중근 또는 허근.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인수분해 하시고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그러면 이 부등식은 푸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코사인이니까. 자,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곳. 이제 답은 당연히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근데 내가 오늘 자세히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조금 인사이트를 키우는 행위를 잠깐 해봅시다. 해보자. 코사인이 뭐라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고? 답은 4번이고요.
뭐 여러분들 다 되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간만에 미술 솜씨 좀 보여드릴게. 잘 봐. 축 이상하죠? 봐봐요. 머릿속에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동경이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니까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동경들이 이런 곳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답이다. 그쵸? 요게 베스트. 네, 여러분 아마 나랑 이제 이런 수업은 할 일이 없을 거라서 요런 관점도 한번 봅시다. 잘 그렸나 모르겠다.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곳을 찾는 거잖아. 근데 코사인은 x좌표 값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0도에서의 코사인을 읽으면 1이야. 그 다음에 60도에서의 코사인을 읽어주면 이 점에서의 x좌표 값이 이렇게 함수 값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더 작은 곳이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이런 단위 원에서는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만큼이 그다음에 요만큼이 여기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인 코사인을 정말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점들의 y좌표 값이 사인이니까 이 동경이 돌아다니면서 원 위에 교점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빛을 쐈을 때 이 점이 맺히는 그림자, 이 점이 맺히는 그림자, 이게 사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위에서 빛을 쐈을 때는 이 점의 x 좌표값이 여기에 맺히는데 이거를 읽는 거지. 여기서 빛을 이렇게 그래 뭐 그런 거.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봐. 근데 나중에 인스타 영상 하나 보내줄게요. 자, 넘겨요. 46쪽 보세요. 너는 핸드폰 진동 울리지? 아니, 니네 핸드폰 진동이 원래 울리잖아, 이렇게. 연락 안 오니? 아니, 그거 있잖아. 카톡이 오든 뭐, DM이 오건 하든 하면. 핸드폰 진동 울리게 하는 부품이 있지 않겠어? 핸드폰 안에? 그 부품 뭐게? 니들 모터 알아요? 모터? 모터가 뭐야? 니 집에 선풍기 있냐? 선풍기. 아, 또 그림 그려야 되네. 뒷면에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선풍기 날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리죠. 요거 여기에 이제 모터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모터가 돌면 이게 원운동을 하잖아. 근데 이 원운동하는 물체에다가 적절한 기계장치를 하면 얘가 돌아다니는 것만큼 이렇게 진동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핸드폰에서 진동 만드는 그 부품도 모터야. 아, 괜히 얘기했다. 너 관심 없지? 알았어. 자, 레벨 1. 얘가 더 쉬워, 유제들보다. 풀 것만 풀게. 어, 4번 하자. 자, 4번 보세요. 일단 읽어봐요. 하은이 질문할 거 없니? 질문할 번호 없어? 레벨 2까지 다 풀었는데?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보자. 두자연수 mn에 대하여 0부터 2n까지 정의된 함수 저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2분의 m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4개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6과 만나는 점 개수가 12개. 절반이네. 얘가 극소에 걸려있고 얘가 극대나 극소에 안 걸려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 무슨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누면 일단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0부터 2n까지 갈 거라고. 맞아요? 만약에 n이 3이야. 그럼 0부터 6까지 가는 거니까 이 주기가 3번 들어가겠지. 그래서 3번 진동이야. 진동수가 3이다. 2n까지 가는 거니까 진동을 몇 번 하는 거니? n번 진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2분의 m이 요 진폭의 절반인 거니까 양수라고 했지? 이런 데 걸리는 거고, 한 주기당 교점이 2개씩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24개의 교점이 만들어지려면은 12번의 진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n이 10입니다. 민성이 괜찮니? n개의 주기가 들어있는 거지. 근데 12개의 주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6과 만나는 점이 12개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은 이런 데만 걸리나 봐. 이런 데만. 이 교점 개수가 정확히 절반. 그럼 진폭이 6이니까 m은 6. 이렇게 간결하게 가시면 되겠지. 넘기자. 자, 그 다음에 풀 게 딱히 없네요. 7, 8번 합시다. 7, 8번 제가 할게요. 그냥 쓱. 5, 6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너네 질문 못 하잖아. 내가 지금 갈게. 책 풀어온 거 보여줘. 얘들아, 너네 혹시 그거 내가 영상 보내준 거에서 서 있고 누워 있는 거 안 봤어요? 뭐야? 이거 안 봤어? 그래요. 뭐 서 있으니까 바뀌어야 되고 3, 4분면이라서 음수고, 뭐야, 누워 있으면 그대로인데 이게 또 3, 4분면이라서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고, 코사인 사인 곱하면 4분의 1이란 얘기야. 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3승 마이너스 3SC에 S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그 뭐고, 이거 뭐라고 하노? 그거 있잖아. 3차의 곱셈 공식 변형이죠. 그래서 뭐 이거 4분의 1이고 여기 64분의 1이네. 아, 또 크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4분의 1이네. 어디였어?
여기 4분의 1이네. 그럼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몰라. 근데 이제 제곱하면, 아니, 제곱도 바로 해도 되지. 1 플러스 2 사코잖아. 그치? 이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3이네, K제곱이. 그리고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지. 사인이 음수라고 했네, 잠깐만. 사인이 음수면, 가만히 있어봐. 사인이 음수면, 여기서 사인이 음수면 코사인도 음수잖아. 그러면 3, 4분면이다, 3, 4분면. 그럼 3, 4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이 둘 다 음수니까 합이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 이거 루트 씌울 때 원래 풀만 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변환을 몰라서 틀린 것 같지가 않다. 아마 교호 실수를 하신 것 같아. 그럼 요거 세제곱 해야 되는 거니까 2루트 2분의 3루트 3인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보고 바꾸고 이렇게. 그러면은 4루트 2분의 3루트 3. 그럼 이것도 4루트 2로 바꾸면 마이너스 6루트 3, 그죠? 계산해서 4루트 2분의 마이너스 3루트 3인데 루트 2 루트 2 달아가지고 유리화. 이거 몰라서 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계산이 좀 꼬였겠다. 됐죠? 7번 안 해도 되고 8번 봅시다. 자세하게 할게요. 치환 해서 할게. 자, 요거 t. 그럼 t가 x-3분의 파이니까 t값 범위는 여기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빼가지고 헷갈려. 이렇게. 그럼 각도를 마이너스 60도부터 120도까지 돌리니까 단위원을 보실 때 각도는 이만큼만 보는 거지. 그렇지? 탄젠트도 단위원으로 할 수 있죠? 화이팅! 탄젠트가 1보다 작은 곳,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곳 어디야? 여기가 기울기 1인 곳이니까 여기 기울기 다 음수니까 읽어야 되고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지만 1보다 작으니까 읽어야 되고 밑에 받침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다 포함. 여기도 포함.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곳 여기. 근데 여기는 점근선이니까 빼고 여기는 포함. 됐죠? 그러면은 요 t값이 마이너스 60도부터 45도까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열고 여기 3분의 2파이까지. 근데 얘가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으니까 양변에다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하면 이렇게 더하는 거네요. (12분의 29파입니다) 4번이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레벨 2거든요. 자, 레벨 2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 숙제는 여러분 이렇게 해오시면 돼. 일단 49쪽까지 숙제였는데 덜 돼 있는 분들은 해오시고. 49쪽까지였지? 맞지? 49쪽까지였을걸?
맞아주나요? 아 47까지였냐? 맞아 레벨 1까지였던 것 같아. 아닌데? 너 저번 시간에 왔니? 알았어. 어쨌든 숙제는 50쪽 레벨 3 빼고 사인 코사인 법칙에 우리 스토바는 여기까지 해봐야 돼. 65. 알겠죠? 레벨 3는 좀 건너뛰셔도 되고요. 뭐 풀 수 있으면 풀어 오시고 내가 내일이든 모레든 시간 내서 풀어가지고 올려놓을게. 그리고 토요일날 수업하고 토요일날 수요일 전체 다 과제로 받아가서 다음 주 2번, 그 다음 주 1번 해서 수학 2 끝내고 확통 1단원 하면은 3월 24일까지 딱 맞아.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